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일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성주원이고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공군기지에서 30분 전에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약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처음으로 군 전용 위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보안, 또 정보 처리 능력, 단독 작전 수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상 궤도에 안착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데일리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역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다시 튀어오르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03% 소폭의 상승세로 26,680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67.09포인트로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84% 오르면서 3,251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초기 임상 시험에서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의학 전문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간 데이터가 강한 항체와 T세포 반응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 바이오엔테크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독일에서 진행된 1단계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T세포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대체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지만 간밤 시장에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번 달 말에 실업보험 지원이 중단이 될 예정이어서 추가 부양책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하게 될지, 연장을 하게 된다면 지원 금액을 줄이게 될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의 부양책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위험 자산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EU의 경제 회복 기금 논의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 증시는 0.46% 하락하면서 6,261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0.99% 오른 13,046선에서, 프랑스 증시는 0.47% 오르면서 5,093.1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벨기에 브뤼셀에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과 또 1조 740억 유로의 EU 장기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 기금 규모와 또 지원 형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간밤 장 종료 전까지 협상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0.5% 오르면서 40.81달러에 마감했고요. 금값도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4% 상승하면서 1,817달러의 장을 마감했고, 또 어제 원달러 환율은 1.9원 정도 소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1,203.2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인 추가 부양책이 또 어떻게 현실화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서 미국 시장 상황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시작부터 기술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최근 맥을 못 추던 기술주들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면서 별다른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던 지수들은 오후 들어서 아마존을 선두로 한 기술주들의 강세로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주 내내 조정을 받던 나스닥 지수는 이날 하루 만에 2.5%가 넘게 오르면서 올 들어 25번째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S&P 500 지수는 올해 전체 기준으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백신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과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무엇보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존햄 뉴 잉글랜드 투자그룹의 구고문은 이번 주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에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쏠려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개원을 하면서 이 추가 부양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 정부와 또 민주당 모두가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 지원의 연장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 사항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내구 소비재와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전 업종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오른 세 가지 업종들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내구 소비재와 기술주는 각각 3.1%, 2.6% 상승하면서 업종 상승을 주도한 반면에 유틸리티는 1.4%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3%, 테슬라가 9.5%, 인텔이 1.9% 각각 오르면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밖에 애플이 2.1%, IBM도 1%가량 올랐습니다. 또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아마존이 오늘 하루에만 무려 7.9%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을 무려 913억 달러나 더했는데요. MKM 파트너스의 애널리스트가 아마존을 코로나 수혜주로 지목을 하면서 목표가를 33%가량 상향 조정한 영향이 컸습니다. 한편 노블에너지는 쉐브론이 부채를 포함한 주식 전량을 5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5.4% 상승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던 광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0.7%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테슬라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은 간밤에는 상당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인할 시간인데요. 유안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좀 정리해 주시고 평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을 보여줬었습니다. S&P 500이 0.84%, 나스닥이 2.51%나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의 변동성을 뒤로하고 성장주, 특히 나스닥 위주로의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의 큰 폭 확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코로나 백신 소식과 함께 나스닥이 2.6%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성장주냐 가치주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번 주의 흐름 자체를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성장주의 주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추가 부양책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의 큰 지역에서 계속적인 부양 정책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경제 재개가 더디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적극적인 부양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황들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네.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폭의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증시와 동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된 테마 위주로서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가
세계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상승, 바닥 대비해서 거의 400%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쟁하고 있는 현대차의 약진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도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업종들,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또 관련돼서의 대체 에너지까지 연결돼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긍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또 정부의 주식 양도세 재검토 소식이 나오고 있고 또 뉴딜 발표와 함께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 자체가 주식시장의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함께 만약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한다면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동원 본부장께서는 전기차와 대체 에너지 테마 위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업종 공략 업앤다운에서는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과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을 미리 살펴보고요.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예상 섹터는 엔터주군요. 네, 일본 시장에 주목할 때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엔터주가 일본 시장에서 뭔가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재료가 있나 보군요. 네, 우선 일본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엔터주들이 중국이나 한알령 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주가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한알령 해제가 얘기는 좀 들려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불투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항상 산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으로만의 그런 매출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기다림이 좀 지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그 엔터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첫 번째로 이 어떤 체질 개선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오프라인 그 공연이 공연보다도 이제 온라인 공연 쪽으로의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어떤 스트리밍 공연이 오프라인의 그 전의 매출액을 상쇄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이런 쪽으로의 그 수익원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중장기 잠재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대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어떤 스트리밍 콘서트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는 이 간접비나 마케팅비가 그나마 효율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중점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역시 일본 쪽으로의 그 엔터주들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7월 초에 주가가 19,000원대였던 주가 3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도 뭐 들어보셨지 알겠지만은 이 니주라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네. 뭐 일본에서의 어떤 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쪽에서의 K-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 JYP의 뭐 니주나 그리고 이제 뭐 YG 같은 경우도 트레저 1, 2 같은 경우에도 트레저 12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쪽으로의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 엔터사들이 드라이브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도 이 돔 공연이나 오프라인 공연 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약간 막혀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정상화됐을 때 중국보다도 더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 BTS나 트와이스나 여러 가지 기업들, 여러 가지 그룹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의 수익에 대한 창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본 내에서의 어떤 K-팝 시장이 커지면서 이 엔터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본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 3사의 목표 주가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S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46,000원에 목표 주가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 YG엔터도 52,000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000원까지도 지금 차례 제시했는데 주가 좀 빠르게 올라왔어요. 뭐 32,450원에 어제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곧 어떤 이런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충분히 계속 올리면서 어떤 주가를에 대한 부분에서 가볍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엔터 업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체질 개선을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오프라인 공연에 많이 의존했던 것을 온라인 공연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찾는, 잠재력이 더 크고 시장이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잇따라 이 엔터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하락 예상되는 섹터는 섬유 의복 업종이군요. 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차원에서 섬유 의복 업종을 좀 피해야 될까요? 네, 역시 뭐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섬유 의복 업체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 세 개의 기업입니다. 우선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 화승엔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기업의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의 합산이 작년 대비해서도 지금 무려 47%까지 감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그거 영향을 받고 있고 고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그 영업무역과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550억, 뭐 145억, 뭐 영업무역은 작년 대비 39%, 화승엔터는 작년 대비해서 21% 감소를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지금 적자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2분기 때 적자가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역시 오더 그 해외 쪽에서의 뭐 주문에 대한 감소 부분, 그리고 뭐 생산이 차질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섬유복 말씀드렸던 이 세 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OEM 업체거든요. 뭐 전반 기업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이 OEM 업체들의 이 해외 쪽에서의 그런 수주에 대한 감소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 때까지도 불투명한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때가 어떤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건 정점이라고 하지만은 정점이라는 부분이 뭐 코로나와 함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에 의한 그 어떤 그 봉쇄 조치가 다시 나오는 상태에서 이 하반기 실적으로
2분기에 저점으로 하방에 반등한다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어떤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전에 이 OEM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의 그 비중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 중국을 탈출하는 어떤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숙제로 남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실적 나온 이후의 주가 그렇지만은 실적 나온 이후에 이 업체들의 향후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섬유의복, OEM 3사 모두 지금 컨센서스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뭐 2분기에 적자까지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지를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장님께서 꼽은 공략 종목은 뭔가요? 예, RF텍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RF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신고가를 뭐 기록한 상황인데 이 RF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선 충전기나 이런 좀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업 부분이 뭐 LED 조명도 하고 또 바이오 사업도 하는 부분이라서 우선 이런 사업 부분의 다각화가 최근에는 이 어떤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한 액세서리 어떤 업체들한테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업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는 평가가 지금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모바일 부분 쪽에서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배터리 용량이 더 확대되고 이 온라인 스트리밍 쪽이 확대가 되면서 이 고속 충전에 대한 니즈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데이터 충전에 대한 그 무선 충전기나 이런 부분의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RF텍이 가장 드라이브를 거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보톡스 균주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미용 쪽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은 나오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떤 뭐 균주에 대한 식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가시화가 됐을 때는 이 RF텍의 바이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본업이죠. 이 5G에 대한 안테나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최근에 좀 5 쪽에 그 5 쪽에서의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뭐 바스켓으로 묶여서 가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RF텍의 어떤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11,300원. 네, 종가로 끝났고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승 랠리 부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14,000원까지 그 목표 주가를 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1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는 RF텍, 일단 이성훈 과장께서는 13,000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뭐 다양한 사업을 하는군요. 네.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이 본업인데 바이오 사업까지 그렇죠. 하고 있는 좀 특이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엔터주 주목하시고요. 또 섬유의복주는 조금 피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RF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집중 분석 이슈타임에서는 2200포인트 저항선에서 주춤하고 있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우리 시장 상황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 녹십자 홀딩스가 캐나다에 있는 혈액 제제 생산 공장과 미국의 혈액원 사업 부문을 세계 최대 혈액 제제 회사인 스페인 그리포이스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매각 규모는 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20억 원 규모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초대형 거래라고 하는데요. 녹십자는 코로나19로 미국의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동안 청주 공장과 북미 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수출용 혈액 제제 생산을 국내 공장으로 집중해 국내 생산에 더욱 확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청주 오창 공장을 2배로 증설하는 작업도 이미 끝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녹십자 코로나 혈장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주가의 상승 동력 되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네이버가 SM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투자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17년 네이버가 YG에 투자를 했을 때 금액이 1,000억 원이었기 때문인데 그동안 SM의 성장 등을 감안하면 이 금액을 크게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1,0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네이버는 SM의 시가총액의 12.64%가량을 취득하면서 2대 주주가 된다고 하고요. 한류 콘텐츠를 확보해서 글로벌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엔터와 언택트주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OLED 패널 공장이 조만간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공장 준공 후 양산이 1년 가까이 지연됐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일정이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우영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은 내일쯤에 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들어 샤오미와 비지오, 샤프 등이 새롭게 OLED TV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OLED TV 패널 수요가 전 세계 19개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광저우 공장의 최대 생산 능력은 월 6만 장 수준으로 LG 디스플레이는 내년 이후 파주 공장까지 합치면 월 생산 능력을 16만 장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2분기 실적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실적 반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업황 부진 타격은 크지만 최근 청약시장이 불붙으면서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CGV의 신주 발행 가액은 15,850원, 또 신주 수량은 현재 주식수의 65.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GV의 부채 비율이 1분기 말 891% 육박할 정도로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 유상증자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신주 발행 가액은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최근 막대한 유동성 덕분에 공모 청약 시장이 활성화된 점은 흥행 가능성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결과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종목의 대응 방안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돋보기 4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경제방송, 거기서 거기 아니야? 경제방송, 굿머니에서 달라집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확한 분석과 국내외 핫 이슈까지 굿머니 일부에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우리 시장 상황, 우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팔고 삼성전자, 현대차 사는 외국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 성장주가 지난주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반면 현대차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순환매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6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순환매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동 중인 것인지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의 코스닥 0.1%대 소폭 하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핫하고 네. 어제도 3% 넘는 상승세가 그렇죠.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는 좀 현재 좀 약간 조정을 받는 2200포인트의 약간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좀 일단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중국도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운동과 비견할 정도로 그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지금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어제 조금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중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과의 어떤 수출 주도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의 체력에 대한 의문점이 좀 저는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유동성 풍부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개인들의 힘만으로서 2200선을 안착하고 돌파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그동안 언택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추세가 변화는 변곡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틈이라는 건 처음부터 미세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라고 보이는 것처럼 중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일어난 상황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조그만 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그만 틈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그게 큰 아주 차이를 예. 만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틈을 누가 먼저 파악하고 캐치하느냐 이게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예. 또 변수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보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그동안 아주 잘 나갔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 4%대 하락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큰 예. 낙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4%대 하락이라는 게 뭐 만만치 않은 숫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한 4%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이런 연속으로 4%대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게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언택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한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빠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 위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차트상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를 전혀 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고가인 그런 상황이고 밑에 꼬리도 거의 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기형 음봉의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이 언택의 대표 주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추세가 전환된 것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도 깨진 상황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카카오 기준으로 본다라면 30만 원대 초반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고 본다라면 증시 주가라는 게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30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결국 언택트가 그동안 너무 언택 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조금 생긴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추세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약했던 모습에 반대되는 측면에서 현대차는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이렇다면 이제는
언택트가 아니라 좀 컨택트, 비언택트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서부터 상당히 강한 연속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컨택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동차라는 게 컨택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만의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현대차 주주분들께서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너무 수소만 하지 않느냐, 전기차도 해라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 전기차를 4년 내에 글로벌 1위에 탈환하겠다라는 그룹 부회장의 본격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 뒤에서부터 현대기아차가 동반 상승하면서 어제는 글로비스가 1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보여졌죠. 따라서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언택이 끝나고 비언택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따라서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현대차를 국한해서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한 것은 또 어떤 추세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이게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현대차는 또 나름대로의 지금 재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전기차에 대한 예.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오너의 어떤 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측하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국내 시장만 놓고 좀 본다라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만 그런 것들을 국내 증시에 그러면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만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뚫어주기에는 좀 다소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재 환율의 움직임에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펀드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기관의 또 투자 이력도 별로 없겠죠. 그러면 결국 개인만의 힘으로 이것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쉽지 않다. 초기에는 개인들은 특성상 이렇게 분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종목에 물론 쏠림 현상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목을 사기 때문에 이게 증시가 올라올 때는 편했죠. 하지만 2200을 뚫어줄 때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모습,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정 섹터를 사주는 것처럼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200선에서 거듭된 매물들이 쌓이고 있다는 게 지금 2200에 대한 저항 구간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잠깐 2200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다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2200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계속 시도하다 안 되면 꺾이는 것처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개인의 힘만으로 2200을 뚫어주기에는 새로운 모멘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재차 창궐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 매물을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200포인트 저항선에 부딪힌 코스피 시장. 네. 물론 2200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분명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코로나 그렇죠. 치료제나 미국과 유럽의 어떤 추가 부양책 이런 그렇죠. 것들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뒷받침돼야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수급이 좀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줘야 되는데. 것이고 예. 개인의 힘만으로 좀 역부족이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또 하나의 이슈 이제 네.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달 초에 이미 삼성전자가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시작됐지만 네. 7월 중순까지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7월 하순으로 그렇습니다.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쏟아질 텐데 자 이런 실적 시즌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성적표를 이제 받아보는 시간이 됐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 왔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결국 주가 움직임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주가 움직임이 너무 빨리 올라왔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결국 우리가 뭐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3분기에 대한 불투명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어닝 발표 이전보다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분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리고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한다라기보다는 좋다. 그 2분기까지는 좋은데 3분기, 4분기 니네 전망은 어떠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어떤 기업도 3분기에 대한 전망을 좀 뚜렷하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것도 물론 사실이긴 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결국 기업이 제시하던 증권사들이 제시하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적 시즌 그동안의 주가가 회복된 모습에 대한 약간의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절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할 맞습니다. 시기다라는 거 네.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하지만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는 또 상승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면 이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일단 소장님께서는 약간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다양한 시장들의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대외적인 변수를 볼 게 아니라 국내만의 어떤 변수를 체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한 달 전, 2달 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 내내 2,200을 못 들어준다는 것은 유동성 힘만으로 올라가기는 다소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현재 조정을 조금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2,100선 후반이기 때문에 약 10% 내외의 조정. 그렇다면 2,000포인트에 대한 조정 지지 여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조정을 세게 받지 않는다라면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괴로운 시기가 기간 조정 아니겠습니까?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저점에서 확 사면 되는데 기간 조정은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머리만 아프고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 빠졌을 때는 사서 기다리면 조금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정말 머리만 아픕니다. 지금 어쩌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기간 조정에 대한 폭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된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증권방송 하면서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유동성의 힘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을 뚫지 못했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사실 기간 조정이 더 투자자들한테는 좀 괴로운 힘들죠. 힘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힘든 구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변동성 장세로 돌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른다라는 건데 태풍이 오기 전에 가장 고요하듯이 지금 그런 상태. 지금 하루 움직임 폭이 작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위는 막혀 있다라는 점에 따라서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저는 거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됐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결국 본인의 투자 실력이 이제는 드러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행운이 조금 많이 차지했던 부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실력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하다. 내가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한다면 현금을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 오히려 좀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 향후 장세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고 이럴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굿머니가 경제 채널 중 가장 빠르게 오늘 장 전망을 해볼 텐데요. 굿머니 1부의 마지막 시그니처 코너죠. 객장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객장에 있는 5명의 오늘 장 전망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5명 중 4분이 상승을 전망해 주셨고 1명이 보합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이민경 PB는 보합 전망인데요. 실적 시즌 경계 지속 코멘트 했고요.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유동성과 경제 회복 기대감 여전 코멘트 했고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서령용 차장 상승 전망입니다. 부양책 기대 속 성장주 재차 랠리 코멘트 했고요.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상승 전망입니다. 시클리컬 관련주 긍정적 흐름 코멘트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 추장훈 과장 상승 전망인데요. 나스닥 급등에 따른 성장주 부각 코멘트했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 오기철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 전망해 주셨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그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언택트든 컨택트든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백신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은 분명 증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일단은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에 맞춰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등 장기 모멘텀이 계속 건재하고 있고 일단은 유동성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2200선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돌파하는 시점에 구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제약성 우려와 그다음에 이제 실적 변동성 등의 요인들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변동성을 일정 부분 감안하고 시장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한국판 뉴딜 같은 정책 테마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자, 상승이 예상되는 오늘 장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셔야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 강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2200선이 코스피 기준으로 2200선이 안착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전기차, 5G, 바이오 업종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언택트 대장주들이죠. 카카오, 네이버, 엔서푸드 등이 일단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부담을 매수할 만한 충분한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주식 양도세 저감도 소식 등도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 이렇게 바라보시고 변동성 확대 시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코스피가 2200선에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 뚫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198선에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2포인트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오늘 관심이 집중되고요. 반도체나 전기차, 5G, 바이오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대표 세계주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과연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다시 저가 매수로 투자자들이 다시 사들일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고 역시 개인들만의 힘으로는 조금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뒷받침돼야만 우리 시장이 2200선을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자, 굿모닝 1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김호수, 이재 앵커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잊지 않으셨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사무 공간과 오염된 실내 공기, 공기진흥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과학적으로 측정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IoT로 관리해 공기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에어가드 K 공기진흥 서비스 K-웨더. 그 집 디자인은 깔끔해? 깔끔해. 옵션은? 왜? 혼자 나가 살게? 네, 제가 나가 삽니다. 서울시와 SH가 시작합니다. 행복 시작 서울시 자. 혼자 살걸. 그 집 수납 공간 충분해? 아 충분하지. 공간 활용은? 알파룸 있는데? 근데 왜 여기 살게? 저희가 살죠. 서울시와 SH가 시작합니다. 행복 시작 서울시 자. 이거 누가 만들었대? 아빠가 운동을 시작했다. 다녀올게. 아빠! 좋은 일 있어? 있지. 삼성화재. 보험이 왜 거기서 나와?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보장은 물론 걸음수만큼 돌아오는 포인트 혜택. 그래서 매일매일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건강해져서 건강보험인가? 응? 혼자보다 둘이 가자는 말. 대신 발이 되어주겠다는 말. 체온을 함께 나눈다는 말. 힘들 때 같이 가자는 말. 같은 방향을 바라보자는 말. 어부바. 신협이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에어컨은 할 수 없다. 무풍만이 할 수 있다. 삼성 무풍 에어컨. 2010년 설렜던 감동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감동과 신화의 뮤지컬 모차르트는 관객분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로운 10년을 위한 시작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시작, 끝나지 않는 감동. 뮤지컬 모차르트가 기적을 노래합니다. Das Musical Mozart. 어서 오세요. 광고 다이렉트몰입니다. 광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나의 예산으로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지 직접 견적도 내보고 우리 회사, 우리 가게에 딱 맞는 광고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광고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 다이렉트몰과 함께하세요. 광고 다이렉트몰.
자, 과연 놀라운 무대의 주인공을 지금 밖에서는 잘 나가는 MC, 집에서는 음식물 버리는 아저씨? 그래서란 BS 푸디. 음식물 처리도 뒤끝 없이 깔끔하게. 우리 집 음식물 처리기는 바로 BS 푸디 음식물 처리기. 스마트 라이프, 스카이 라이프. Coming up. 자, 맛있는 커피가 왔습니다. 다양해서 더 가치 있고 다르니까 더 재미있는 요즘 문화는 다문화입니다. 그 집 디자인은 깔끔해? 깔끔해.